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당찬 여종 애화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애화는 저잣거리에 나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주인장, 상한 생선을 어찌 팔려 하시오? 눈알이 이미 흐려졌고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데. 감히 천한 계집이 상인의 물건에 트집을 잡다니. 인연이 버릇이 없구나. 썩은 생선을 썩었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 그리 말을 하는 것이오?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는 것이오. 다른 장사꾼들이 몰려와 애화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애화는 주변을 살피며 빠져나갈 틈을 찾았죠. 관가의 명을 받들어 시장 질서를 살피는 중이요. 무슨 일이요? 몰려왔던 장사꾼들이 무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움찔하고는 자리를 피했답니다. 주인은 어디 계시느냐? 애화는 뒤에서 또 주인을 찾는 사내의 목소리에 화가 났죠. 주인이 없으면 저잣거리에도 못 나오는 세상이 옵니까? 도윤이는 여종 애화의 뾰족한 말투에 재미가 있어 쳐다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여종인 듯한데 너의 말투가 범상치 않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그를 가르치는 양반집 팽랑채에서 살면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지요. 이름이 무엇이더냐? 애화라 합니다. 내 집에서 일할 생각은 없느냐? 애화처럼 당찬 아이가 없구나. 애화는 잠시 망설이다 도윤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에서 위험보다는 신뢰가 느껴졌으니까요. 도련님, 이 처자는 누구여요? 어이쿠, 곱네요. 도윤이는 복자의 등을 어깨로 툭 치자 눈치 없는 복자는 뒤돌아 도윤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복자한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앞장이나 서거라. 애화는 도윤이를 따라가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여 피식 웃었답니다. 도윤의 의리의리한 기와집에 도착한 후 애화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옷고름 사이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용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가 들어있었죠. 여기라면 잠시 숨어 살 수는 있겠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들어섰습니다. 애화는 황급히 폐물을 감추려다 옷 속으로 떨어뜨렸고 그만 가슴팍이 불룩해졌죠. 방은 마음에 드. 도윤이의 시선이 애화의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짐 정리를 못했는데 무슨 일이라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엌일을 맡거라. 도윤이는 당황하여 뒤돌아 서려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상국 마마께서 오셨구먼요. 상국님이 어인일로 인두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왕명을 전하러 왔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김상궁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꽃을 잘 가꾸라는 분부시다. 그 꽃이 시들면 그대의 목숨도 함께 시들 것이네. 꽃이라 하심은 오늘 그대가 데려온 여종을 각별히 보살피시오. 여종의 안전이 왕실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으니. 김상궁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도윤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애화의 방문을 바라보았죠. 도련님, 여종이 수상쩍구먼요. 천한 계집치고는 말투나 행동이 범상치 않는 것이. 항상 몸 조심하셔야 해요. 예쁘다고 훅 빠지지 마시고요.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것이다. 애화를 주시하되 절대 손끝 하나 건들면 아니 된다. 혹시 도련님 마음에 드셔서? 오냐 오냐 해주니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복자는 씩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도윤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애화의 방문을 보았죠. 애화는 창문 너머로 그 시선을 느끼며 폐물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러운 비명이 기와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화는 빨래를 내려놓고 소리가 난 뒤뜰로 달려갔죠. 도윤이는 훈련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친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다치셨어요? 의원을 불러올게요? 괜찮다. 어깨가 살짝 빠진 것 같으니 소란 피울 것 없다. 부축이나 해다오. 잠시만요.
제가 어깨 맞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애화는 침착하게 다가가 도윤의 어깨를 살폈죠.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도련님, 여종 앞에서 벗으시면 아니 돼요. 채통을 지켜야지요. 시끄럽다. 아픈데 채통은 무슨. 도윤이가 저고리를 벗자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애화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어깨를 만졌죠. 숨을 깊게 들이쉬셨다가 내쉴 때 힘을 빼십시오. 도윤이는 애화가 시키는 대로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있었죠. 헌데 갑자기 잡았던 팔을 힘껏 힘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도윤은 생각지도 못한 팔의 비틀림에 양반의 채통은 개나 줘버렸는지 악을 쓰고 죽을 듯이 소리를 쳤던 거죠. 어디 한번 팔을 돌려보십시오. 도윤의 얼굴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어찌 보면 애화를 원망하듯 바라보는 듯 보였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팔을 움직여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팔이 부드럽게 돌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것이냐? 전에 모시던 의원님께 배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는 애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책이 펼쳐져 있었죠.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조금은 압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거라. 애화가 책을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가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종치고는 글 솜씨가 비범하구나. 매일 밤 이 시간에 와서 글을 읽거라. 여종인 제가 글을 배워도 될까요? 내가 허락했으니 괜찮다. 이 글자는 어떻게 읽지? 애화가 손을 뻗어 글자를 짚다가 실수로 도윤의 손에 닿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애화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뗐죠. 그때 문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문을 열자 복자의 코를 부여잡고 비틀었답니다. 아이고, 문에 코를. 순찰 중이었구먼요. 그래, 난 내 방을 훔쳐보는 도둑을 잡은 것이다. 도련님, 죄송하구먼요. 도련님이 걱정되어 그라지요. 복자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그나저나 빨래를 어서 걷어야겠다. 봄비가 세차게 온다. 네, 도련님. 애화는 급히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점점 굵어져 애화의 옷이 순식간에 젖었죠. 도윤이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꽃잎에 맺힌 빗방울 같구나.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빨리 들어가 옷을 갈아입거라.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 애화는 빨래를 모두 거둔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퍼붓고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파란 하늘의 무지개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죠. 잠시 후 도윤이는 애화의 방문을 두드렸죠. 애화야, 저작거리에 나가야 하는데 함께 가겠느냐? 저작거리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다. 잠시 후 봄이 왔다고 온 마을은 벚꽃으로 그려져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으며 서로의 따뜻한 감정을 나눴습니다. 도윤이는 저작거리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고운 댕기가 보였죠. 이 댕기는 어떠냐? 도윤이는 비단 댕기를 애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연분홍색 비단의 은실로 매화가 수놓아진 고운 댕기였죠. 너무 고와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냐? 제 마음에 들면 무엇 하겠습니까? 도련님이 연모하는 그분이 마음에 들어야지요. 난 연모하는 여인이 없다. 이것은 내가 애화한테 주려는 것이다. 도련님이 여종에게 이런 걸 사주시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애화의 얼굴이 고운 댕기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복자가 뒤에서 다가왔죠. 도련님, 저는 이것이 좋네요. 도윤이 복자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복자는 이것이 좋겠다. 아니, 이것은 비단이 아니잖아요? 애화만 비단 사주시고. 복자는 곤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거친 야생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복자가 이제 다른 여인들처럼 고와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제일 고운 비단으로 사줘야지.
아니요. 저한테는 무지천이 딱이구먼요. 복자의 모습을 보고 도윤이와 애화는 화통하게 웃었답니다. 도윤이는 아지랑이처럼 산뜰거리며 웃는 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애화의 웃는 얼굴은 마치 만개한 벚꽃처럼 아름다웠죠. 도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으로 애화의 얼굴을 쫓았던 거죠. 어두운 밤, 밤하늘의 별과 달이 반짝이고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도윤이는 조용히 담장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작은 뒤뜰에 애화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애화는 도윤이가 선물한 비단댕기를 소중하게 손에 들고 하늘에 휘날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고 애화의 아름다운 몸짓에 빠져들고 있었죠. 저런 춤은 어디서 배웠을까? 도윤이는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때 애화는 자신의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댕기를 감추고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도윤이는 소리 난 곳을 돌아보니 복자가 나무에서 떨어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자이더냐? 복자는 이 밤중에 나무에 올라가 무엇을 했느냐? 아이고, 도련님.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나무에 올라가 보았구먼요. 달님께 기도라도 하려고요. 달에게 기도를 하다니 그래 무엇을 빈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쁜 서방 만나고 싶다고요. 그랬더냐? 우리 복자 멋있는 서방 말고 고운 서방을 만나야지. 그래 열심히 기도하거라. 헌디 도련님은 이 음침한 밤에 주무시지 않고 여기에 계시남요? 그야 난 봄바람이 좋으니 산책 중이었지.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도련님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애화를 바라보고 계시더만. 무슨 거짓말을 그리 성의 없게 하남요? 그나저나 애화를 살피고 있지만 참 알면 알수록 정체를 모르겠네요. 정체는 무슨 위험하지 않게 잘 살피거라. 다음 날 저녁 요염한 여인이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이지요? 벼슬에 오르시니 예전 벗을 잊으셨나 봅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기생 연홍이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연홍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죠. 무슨 일로 왔느냐? 그저 도련님이 보고 싶어 왔지요. 그때는 제 손끝만 스쳐도 떠시더니 이제는 차갑게 대하시는군요. 애화가 차를 들고 들어오다 연홍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애화의 손이 떨려 찻잔이 달그락거렸죠.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댁에 이런 예쁜 여종이 있었습니까? 애화는 차를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찻잔을 떨어뜨렸고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죠. 그런데 그때 도윤이가 애화의 손을 잡아 당겨 살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은 괜찮은 것이냐?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애화는 도윤이의 손에서 급하게 손을 빼고 방을 나갔습니다. 연홍이는 여종을 걱정하는 도윤이의 표정을 보고 쓴 미소를 지었죠. 도련님, 여종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그 아이는 그저 여종일 뿐이다. 허나 도윤의 눈길은 애화가 나간 방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바라보는 도윤이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연홍이가 보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 애화야, 어째서 나를 피하느냐? 연홍이가 다녀간 후로 내 눈길을 피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도련님을 피하겠습니까?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무엇이 너를 불편하게 하였느냐? 애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화를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구나. 그날 밤 내 모습을 보았다. 춤은 어디에서 배웠더냐? 애화는 놀란 눈으로 도윤이를 바라보았죠. 달빛이 이끄는 대로 춤을 춘 것뿐입니다.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그런 춤은 누구나 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김상궁이 너를 보호하라 하였다. 내가 평범한 여종이 아님을 안다. 애화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도윤이는 애화를 넓은 품에 안았답니다. 신분의 벽이 우리 사이에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섰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애화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었죠. 느껴지느냐? 내 심장이 내 이름을 부른다.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그저 두렵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저를 미워하실까봐. 내가 누구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도윤이는 애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기생 연홍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죠. 봄바람에 꽃이 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연홍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에 젖은 기생 연홍이가 급히 사랑채로 들어섰죠. 도윤 도련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날에 무슨 일이냐? 최학규라는 선비를 아십니까? 그자가 애화에 대해 캐묻고 다닙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학규. 북인 세력의 수장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학자지만 속으로는 독사와 같은 자입니다. 도윤이는 벽에 걸린 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상궁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는구나. 꽃을 지키라는 것이 그 아이가 보통 여종이 아니었군요. 도윤이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애화가 비를 맞으며 빨래를 거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최학규는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도윤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최학규의 날카로운 눈빛이 담장 너머를 살폈죠. 왕족의 피를 가진 여인이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최학규의 시선이 마당에서 일하는 애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애화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애화의 소매에서 작은 폐물이 반짝였습니다. 영문양.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군. 최학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담 너머로 애화를 바라보았고 애화도 시선이 느껴져 담장을 보았는데 음흉한 최학규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애화는 태어난 척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지만 불안한 표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죠. 너에 대해 소문이 돌고 있는데 들었느냐? 무슨 소문이요? 내가 왕족의 피를 가졌다는 소문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키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밖은 어두워졌고 방문 앞까지 검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애화를 못 보았느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방을 살펴보니 짐도 그대로 있구먼요. 누군가 애화를 납치한 것이 분명하다. 도윤이는 칼을 허리에 차며 급히 마당을 가로질렀죠. 이러다 여종 때문에 관직을 잃으시면 어쩌려고 그려요. 애화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다. 복자는 도윤이를 따라 급히 말에 올랐죠. 도윤이는 미친 듯이 한양 거리를 헤매며 애화를 찾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눈동자는 촉촉하고 초조해 보였답니다. 복자는 도윤의 뒤를 따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러다 우리 도련님 병 나겠구먼. 도련님 잠시 쉬었다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애화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쉴 수가 있겠느냐. 복자는 이대로 찾기만 하면 아니 될 것 같아 가까운 주막에 들어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복자는 구석에 앉아 술을 허겁지겁 마시고는 취한 척했죠. 최학규 대감이 요즘 뭔가 큰일을 꾸미는 모양이야. 그렇다지? 왕족의 피를 가진 계집을 잡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복자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복자는 다가가 능청스럽게 술을 따라주며 말을 걸었죠. 그 소문 참 재미있네요.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남요? 넌 누구냐? 아이고 전 그냥 술이나 마시러 온 취객일 뿐이어요. 혼자 마시기 심심도 하고.
복자는 일부러 술을 엎지르며 취한 척했습니다. 술꾼들은 복자를 별 볼 일 없는 취객으로 여기고 이야기를 계속했죠. 잠시 후 어디서 그런 정보를? 지가 누구여요? 바로 이런 사람이여요? 당장 최학규 이놈을 잡아야겠다. 웜에 천지구분 못하고 날뛰는 분이 복자가 알고 있는 도윤 도련님이 맞는 거여요? 지금 내 농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다. 농이라니요? 작전도 없이 무조건 쳐들어가면 그날로 우리는 죽어요. 도윤이도 복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기에 우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연홍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도련님의 칼솜씨보다 제 입술이 더 유용할 때가 있지요. 여종을 최학규가 납치를 했더군요. 도윤은 연홍의 말을 듣자마자 검을 단단히 쥐었죠. 당장 최학규의 집에 쳐들어가 애화를 구하고 싶구나. 최학규는 단순한 선비가 아닙니다. 최학규의 집에는 살수들이 숨어 있지요. 연홍이는 냉정한 판단으로 일을 하던 도윤이가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학규한테 가서 상황을 알아볼 터이니 도련님은 내일 움직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험한 곳에 너를 보낼 수 없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연홍은 도윤이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그리도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축하연이 있어 초대를 받아가는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요. 내일 강변 정자에서 만나시지요. 연홍은 도윤이를 뒤로 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도윤이는 강변 정자에서 연홍을 기다리며 아침 물 한 개가 강물 위로 피어올라 주변을 감싸는 신비한 장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연홍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는데 연홍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위험한 일은 없었더냐? 네, 없었습니다. 연홍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학규가 술에 취해 왕족의 혈통을 이용해 정권을 뒤엎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요. 애화가 그 계획의 중심인 듯합니다. 도윤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애화가 정말 왕족이란 말인가? 그런 듯합니다. 도윤은 연홍이와 헤어지고 바로 김상궁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급히 무슨 일인가? 김상궁은 주변을 살피며 도윤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애화가 납치되었습니다. 최학규가 애화의 정체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김상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때가 왔구나. 이제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겠어. 애화 씨는 왕의 이복 동생의 딸이요. 정치적 암살을 피해 천민으로 숨겨 키웠지요. 그렇다면 애화가 가진 폐물은? 왕족의 증표요. 선왕께서 애화 씨의 어머니에게 하사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연모하는 여인이 애화를 빨리 구출해야겠습니다. 최학규가 어디에 애화를 숨겼는지 아십니까? 지금쯤 최학규가 왕실에 애화 씨를 넘겼을 것 같소이다. 반역자의 피를 가진 자로 몰아 처형하려는 계략인 듯하오. 처형이라니? 도윤은 미친 듯이 말을 타고 최학규의 집으로 갔습니다. 최학규, 나오너라. 이 밤중에 누구인가? 이렇게 무례하게 남의 집에 들이닥치다니. 최학규가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왔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애화를 당장 내놓아라. 애화라. 그 계집은 이미 왕실에 넘겼어. 반역자의 피를 가진 자는 살아남을 수 없지. 최학규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허리춤에 검을 빼들었죠. 내 놈이 감히. 도윤이 검을 들고 최학규에게 달려들자 갑자기 주변 처마 밑에서 여러 명의 살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살수들은 모두 검을 들고 도윤을 향해 달려들었죠. 도련님 조심하셔요. 그리 혼자 다니시면 아니 된다고 했잖아요. 복자가 뒤에서 달려와 자객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도윤과 복자는 등을 맞대고 자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죠. 복자의 검술은 우스꽝스럽게 보였지만 여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숨긴 검술인이었답니다. 언제나 도윤이가 위험하면 무조건 달려오는 그런 의리의 노처녀이죠. 헛수고하지 말게.
그 계집은 내일 새벽 비밀리에 처형될 것이야. 왕족의 피를 가진 반역자로. 최학규의 말에 도윤의 검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나 살 수가 너무 많았죠. 도련님,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도 죽고 애와도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때 복자가 연막탄을 던졌고 두 사람은 연기 속에서 담장을 넘어 도망쳤죠. 도윤이는 어깨에 상처를 입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자는 도윤의 상처를 살폈죠.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네요. 아이고, 내가 우리 도련님 땜시 속상해 죽겠네요. 아니, 생전 바늘로 찔려도 피도 나지 않을 분이 이번 일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왜 이리 날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몸이 먼저 움직이니 애화가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한다. 다음 날 도윤이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고문의 흔적으로 피투성이었죠. 전날 밤 도윤이는 궁 근처에서 애화를 찾다가 왕족의 후예를 찾는다는 문서를 들켜 체포되었던 거죠. 최학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반역을 모의했다고 모함까지 했답니다. 반역자, 내 죄를 인정하느냐? 나는 충신의 길을 걷고 있다. 반역은 최학규가 꾸민 것이다. 간수가 도윤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최학교 대감을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복자가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잠시 면회를 허락받은 것이었죠. 아니, 이 썩을 놈들이 우리 도련님 잘생긴 얼굴을 죽사발을 만들어 놓았네. 애화는 어떻게 되었느냐? 애화아 씨는 내일 새벽 비밀리에 처형된다는데요. 정적 제거를 원하는 세력과 최학규의 음모가 맞물려 왕족 혈통의 위험 인물로 지목되었대요. 도윤이는 쇠사슬을 흔들며 몸부림쳤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 도련님, 제게 계획이 있으니 지금은 몸살이고 계셔요. 복자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기가 막힌 술을 챙겨올게요. 한편 애화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흐트럼 없이 보였죠. 내일이면 내 목도 풍전등화이다. 왕족의 피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야. 당신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내가 죽은 후에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최학규는 비웃으며 감옥을 나갔습니다. 한편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 술을 마시고 싶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죄인이 무슨 소원이냐? 허나 뇌물과 함께 온 요청이라 특별히 허락하마. 얼마 후 복자가 술병을 들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마시던 술은 맛이 특별해서 한 모금만 마셔도 기가 막히지요. 간수 어른도 한잔 하시겠소? 간수는 배가 출출하기도 하여 의심 없이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복자는 도윤에게 눈짓했죠. 그 술에는 강한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계획대로 진행해요. 연홍이도 돕겠다고 했구먼요. 도윤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애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한편 연홍이는 감옥에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지요. 내 손길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 드디어 연홍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어서 이리 오너라. 빨리 안아보자.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그 전에 술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특별한 약주를 준비했지요. 한 잔만 마셔도 황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옥 책임자는 연홍이의 아름다움에 취해 한 번에 술잔을 비웠죠. 내가 연홍이를 취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술맛이 더 달콤하구나. 이 특별한 술은 무엇이더냐? 제 마음처럼 달콤한 술이지요. 한 잔 더 드시지요. 연홍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감옥 책임자의 눈이 스르륵 풀리고 세상이 빙빙 도는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박도윤의 감옥 열쇠 말이요. 열쇠는
내 허리춤에. 연홍은 재빨리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냈죠. 한편 이봐, 죄인. 마지막 소원으로 받은 술 맛이 어떤가? 목구멍으로 술술 들어가더이다. 자네도 한잔하겠나? 죽기 전 마지막 술이라 혼술은 쓸쓸하구나. 간수는 도윤이를 바라보니 참 딱하기도 했고 술도 당기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코를 골며 잠들었죠. 도련님, 이제 독약을 마셔야 해요. 복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도윤이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 독약을 드시면 몸이 괴로워진다고 하더구먼요. 좀 참으셔요. 난 괜찮으니 어서 다오. 도윤이는 독약을 단숨에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죠. 얼마 후 다른 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죄인이 죽었나? 독약을 마신 것 같다. 어디서 구했는지 어서 위에 알리고 시체를 성 밖으로 빨리 버리자고. 간수들은 감옥 책임자가 있는 방문으로 갔습니다. 헌데 방문에 비치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가세. 여인하고 있는데 잘못 말을 했다가는 우리한테 불똥이 떨어질 것이야. 죽은 사람은 어찌하고? 전에도 죽은 시체를 버리지 않았다고 혼이 났지 않았는가? 맞네. 생각이 나는구먼. 간수들은 죽은 도윤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복자도 술 취한 척을 하며 시체 운반하는 곳을 따라갔답니다. 저 아줌매는 취했으면 집이나 가지. 왜 자꾸 따라오는 것이야? 그냥 놔두고 우리 일이나 하세. 내일 시체 옆에서 일어나면 정신 차리겠지. 간수들은 웃으며 복자가 따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도련님, 깨어나셨남요? 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셔요? 애화는 어디에 있지? 새벽에 비밀리 처형된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연홍이의 눈빛은 촉촉이 젖어 연모하는 사내를 바라보듯이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허나 도윤이는 연홍이의 마음을 그동안 알았지만 곁을 줄 수는 없었답니다. 처형은 동이 트기 전에 진행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처형되는지 알고 있느냐? 북문 밖 처형장이라 하더이다. 어서 움직여야겠다. 연홍이는 독약으로 몸이 많이 괴로울 텐데도 애화만을 살리겠다고 서두르는 도윤이가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했죠. 허나 그동안 도윤이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음을 알기에 또 한 번 마음을 내려놔야 했답니다. 애화만을 생각하는 도윤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복자는 애화만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도윤이를 보니 걱정이 되었답니다. 도련님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그래 있다. 허나 위험할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혼자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등만 바라보는 연홍이가 안쓰러워 손을 잡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연홍아, 난 너한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너는 어찌 이리도 한결같은 것이냐? 도련님은 저를 기생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셨지요. 전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도윤이는 연홍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최학규를 함정에 빠뜨릴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 최학규의 반역 증거 없이는 애화를 구해도 우리 모두 반역자로 몰릴 것이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최학규의 서재에 왕위 찬탈 계획이 적힌 문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문서를 어떻게 훔친단 말이에요? 최학규의 집은 철통같이 살수가 지키고 있잖아요. 연홍이는 품에서 작은 향주머니를 꺼냈죠. 사내들은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경계심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너무 위험하다. 들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제 특기니까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거라. 그리고 복자가 해줘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뭐여요? 최학규의 부하로 위장해 그의 측근들에게 증언을 얻어내야 한다. 그건 걱정 마요. 최학규의 부하인 척 접근해서 증언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나는 김상궁을 찾아가 최학규의 음모를 알리는 서신을 전달하고 처형장으로 바로 가겠다.
도윤이는 김상궁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서신을 폐하께 직접 전달하겠소. 이것이 애화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도련님 문서를 받으세요. 연홍이의 손에 들려있는 왕위 찬탈 계획이라 적힌 문서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죠. 연홍아, 이 피는 누구의 피인 것이냐? 심려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연홍이는 이 말만 남기고 도윤이의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친 것이냐? 연홍이의 등에서 피가 흥건하게 흘러 있었답니다.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전 도련님을 연모하는 마음만으로 매일이 행복이었지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미안해하신다면 제가 연모했던 마음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연홍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연홍이의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죠. 죽은 연홍이를 보며 도윤이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학규의 부하들이 술에 취해 반역 계획을 실토했어요? 그래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처형장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자. 그렇게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처형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형을 집행할 관리들과 최학규의 부하들이 모여 애화가 빨리 처형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애화는 처형대 위에 묶인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관리 복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처형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신분을 밝히시오. 처형을 감독하러 온 이조 서리 김상필이요. 도윤이는 죽은 관리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비병은 신분패를 확인하고는 의심 없이 통과시켰죠. 그때 최학규도 처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처형을 진행하라. 동이 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 네, 대감님. 곧 집행하겠습니다. 애화는 처형대 위에서 고개를 들고 비열함으로 똘똘 뭉친 최학규를 째려보고 있었죠. 최학규, 너의 검은 속을 모른다 생각하느냐? 내가 예언 하나 하겠다. 최학규, 자네의 욕망과 오만으로 패가망신할 것이다. 애화의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학규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다. 그는 나를 이용해 왕실을 무너뜨리려 했다. 감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어서 반역자의 처형을 집행하라. 처형인이 칼을 들고 애화에게 다가갔죠. 이 모습을 본 도윤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도윤의 눈에는 애화만 보였고 혼신을 다해 처형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진실은 칼날보다 날카롭다. 도윤이는 최학규가 쓴 반역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처형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이것은 최학규가 직접 쓴 왕위 찬탈 계획서다. 진짜 반역자는 바로 최학규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멍청하게 바라만 보지 말고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도윤은 검을 빼들고 애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애화는 자신의 눈앞에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도윤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멈추시오. 최학규, 폐하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오. 김상궁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처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궁, 이 반역자들을 옹호하시오. 당신도 공범이 되시겠소? 진정한 반역자는 바로 당신이요. 그때 처형장 뒤편에서 위험 있는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친위대와 함께 들어서자 폐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충신일 뿐. 왕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동안 최학규의 음모를 지켜보았다. 도윤이 가져온 증거와 애화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왕의 말에 최학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전하를 위해 충성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쓴 반역 문서가 여기 있다. 그런데 아직도 충신이라 말을 하는 것이냐? 최학규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애화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일어나거라 애화야.
내 용기와 지혜는 진정한 왕족의 기품을 보여주었다. 폐하, 저는 그저 내가 내 이복 동생의 딸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제부터 너는 왕족 애화이다. 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도윤에게도 다가갔죠. 박도윤, 내 충직함과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 폐하 저는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내 공이 크도다. 짐이 너에게 검을 선사하겠노라. 무관 도윤이는 감격의 찬 표정으로 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애화와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 며칠 후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더 이상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구나. 네, 그러지요. 두 사람은 아담한 기와집 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애화야, 이리 오너라. 내가 그동안 애화를 안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다. 아니, 대낮에 일하시면 아니 됩니다. 누가 본다고 그러는 것이냐? 애화와 도윤이는 툇마루에 앉아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던 복자를 바라보았답니다. 복자는 허둥지둥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되겠다. 방으로 들어가자. 도윤이와 애화는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했죠. 아이고, 오늘은 참말로 서럽구먼. 복자는 엉덩이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요. 엉덩이 벅벅 긁고 있는 처자. 여기가 애화 시댁인가요? 그렇구먼요. 아이고, 맞게 찾아왔구먼. 난 애화 씨를 모실 무슨 만석이라고 효요? 그 짝은 누구여요? 박도윤 도련님을 모시는 복자지요. 그러면 여기서 함께 살아야 하는구먼. 헌디 두 분은 어디에 계셔요? 복자는 만석이의 질문에 까맣게 잊고 있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났고 안방문을 바라보며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변했죠. 그 짝 얼굴을 보니 무슨 일인지 알겠구먼요. 만석이는 복자를 구석구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지 보고 있구먼. 몸은 아주 튼튼하게 생겼고 맴도 착한 것 같고. 난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난 복자 서방이 되어야겠네. 복자는 생각지도 못한 만석이의 말에 얼굴은 벌써 붓다 못해 터질 듯이 변해가고 있었죠. 머슴 만석이는 쑥스러워하는 복자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몸에 순진한 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복자한테 다가가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복자는 아무 반항도 없이 졸졸졸 만석이를 쫓아갔죠. 그렇게 안방과 뒷마당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기며 파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네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